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초반, 결혼 25년 차 공직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2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출근길 발걸음이 유독 무겁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카드 결제 알림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알림이 왔습니다. 필라테스 수강료 12만원 결제 완료. 그는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12만원. 그에게 이 금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일주일 동안 먹는 점심값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는 매일 점심으로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전날 밤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사가 급하게 요청한 일이었지요. 잠은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민원인 앞에서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사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담당자는 휴가 중이고 결국 그가 처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은 식당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에 남아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5,000원을 아껴야 하니까요. 오후 2시 과장이 그를 부릅니다. 이번 보고서 다시 작성해주세요.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이미 3번째입니다. 같은 보고서를 3번이나 고치는 겁니다. 저녁 6시 반 겨우 퇴근합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쑤십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립니다. 우산이 없지만 그냥 맞으며 서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7시 반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에는 팩을 붙이고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 왔어요? 오늘 피곤하죠? 빨리 씻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으면 돼요.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화면에는 쇼핑몰 앱이 켜져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상사 눈치를 보고 서류를 고치고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통 하나, 반조리 떡갈비 하나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 떡갈비를 돌립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것이었나 싶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쉬었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날 것이고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그는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업무 회의 중이지요. 그 시각 아내는 어디 있을까요? 동네 카페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문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라떼 5,500원 결제 완료. 어제 오후 3시 5분. 생크림 케이크 7,000원 결제 완료. 그제 오후 3시 12분. 일주일이면 커피값만 4만원입니다. 한 달이면 16만원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일찍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오후 4시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앞 카페가 보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동네 주부들과 함께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접시도 보였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는 얼굴을요. 이번 주 필라테스 선생님 진짜 좋더라. 나는 요즘 뜨개질에 빠졌어. 유튜브 보면서 하는데 재밌어. 우리 다음 주에 맛집 투어 어때? 요즘 핫한 파스타집 있거든. 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돈으로 여유를 즐기면서 죄책감은 없을까? 자신이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민원인에게 욕을 먹고
보고서를 고치고 있을 때 아내는 이렇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입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들이 소파 밑에, 식탁 다리에, 방 구석구석에 널려 있습니다. 소파 옆을 보니 청소기가 깨끗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먼지 하나 안 묻은 채로 충전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반짝입니다. 완충 상태라는 뜻입니다. 며칠째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청소는 언제 했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을 때 아내가 화를 냈거든요. 나도 바빠요. 당신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날 저녁 식사는 각자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대화가 없었습니다. 냉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까지 눈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충분히 눈치를 보니까요. 부엌으로 갑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아침에 쓴 컵, 점심때 먹었을 그릇들이 물에 담가져 있습니다. 물은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릇을 문지르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필라테스 할 시간은 있어도 설거지 할 시간은 없나 봐.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그거 데워 먹어요. 오늘은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요. 지금 재밌는 프로그램 하는데 나중에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25일은 월급날입니다. 예전에는 이날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월급날 저녁이면 아내와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월급날이 두렵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날이니까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25일이 왔습니다. 그는 퇴근 후 회사 근처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입금 320만 원. 월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45만 원.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대출이자 78만 원. 아파트 대출이 아직 1억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12년을 더 갚아야 합니다. 보험료 32만 원. 실손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3개를 들고 있습니다. 딸 자취방 지원금 50만 원. 대학교 2학년인 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카드값 88만 원. 자신이 쓴 건 얼마나 될까요? 출퇴근 기름값 12만 원, 점심값 10만 원, 회식비 5만 원. 합쳐서 27만 원입니다. 나머지 61만 원은 아내가 쓴 것입니다. 필라테스 12만 원, 카페 16만 원, 온라인 쇼핑 33만 원. 320만 원에서 293만 원을 빼니 27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을 27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 내일 온대요. 공기청정기 필터하고 화장품이요.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이번 달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요? 필라테스나 카페 모임 같은 거요. 통장에 돈이 너무 없어요. 이번 달 남은 돈이 27만 원밖에 안 돼요. 아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낭비 많이 해요? 난 필요한 것만 쓰는데요. 그 말에 그의 안에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필요한 게 매일 카페 가는 게 필요해요? 한 달에 16만 원이나 커피값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요? 필라테스는요? 한 달에 12만 원씩 내면서 몸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점심에 편의점 김밥 먹고 버스 서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몰라요. 외로우면 일을 하든지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말 오후 그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나온 것입니다. 아내와 싸운 후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좋은데 그거 사자. 아내가 고른 사과를 자연스럽게 받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채소 코너에서 아내가 상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어때요? 좋지. 오랜만에 집에서 먹자.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말입니다.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부러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아내가 고마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나보다 직급이 낮아. 나보다 월급도 적게 받을 거야. 그런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우리는 언제부터 저렇지 않았지? 그 물음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래, 며느리랑 같이 오너라.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번 추석에 시댁 가야 해요. 나는 안 갈 건데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요. 귀찮잖아요. 차 타고 3시간 걸리고 가면 일만 해야 하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다고요? 당신은 매일 쉬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럼 친정은 가려고요? 친정도 안 가요. 올해는 그냥 집에서 쉴래요.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전 부칠 재료를 사고 나무를 다듬고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명절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가 참 잘한다고 칭찬하시면 아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추석 당일 그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명절 내내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9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전 직원 소집 공고가 떴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전원 참석 바랍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0시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심각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급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겠습니다. 대상은 50세 이상, 근속 20년 이상 직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52세, 근속 26년. 딱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결국 권고사직입니다.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위로금은 얼마나 될까요? 근속 26년이면 2년치 정도 한 7천만 원.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금방 바닥날 것입니다. 재취업은 가능할까요? 52세를 뽑아줄 회사가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혹시 내가 퇴직하게 되면 당신도 뭐라도 해볼 생각 없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대요.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나도 대상이에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불쌍해요. 네. 평생 일만 하더니 이제 잘릴 처지가 됐잖아요. 회사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되고.
난 당신이 불쌍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웃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미소였습니다. 불쌍하다고요? 26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한 게 불쌍한 거예요? 나도 당신이 한심해 보여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격려 한마디 없이 불쌍하다고만 하는 당신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4,000원. 월급 들어온 날짜, 그리고 순식간에 빠져나간 돈들. 대출이자, 보험료, 카드값, 딸 생활비, 필라테스, 카페, 온라인 쇼핑.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얀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했고 당신은 오늘도 쉬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았습니다. 이제 그게 당연해진 게 더 한심해요. 거실에서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사라진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 경제적 부담을 혼자 짊어진 가장의 고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